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기술사회 석도준 기술사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무선사 시스템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 데이터베이스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IT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정보 시스템 포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때 글을 등록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이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고 불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DB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BMS는 DBMS 제조사인 그 벤더사가 제공하는 유료로 제공하는 상용 DBMS와 사용자들이 무료로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DBMS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용 DBMS의 경우에는 오라클사가 제공하는 오라클, IBM사가 제공하는 DB2, 그리고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MS SQL의 제품이 있고요. 오픈소스 DBMS로는 MySQL과 MariaDB라는 DBMS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DBMS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월드컵의 대진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결승전, 그리고 아래 4강전, 8강전, 16강전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 계층형으로 대진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복잡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저장하는 DBMS가 바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요새 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사전에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택으로 배송업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 영역을 복잡한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그물 형태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DBMS가 바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으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원번호, 이름, 부서, 직책을 나타내는 데이터 값들이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테이블 하나를 릴레이션 스키마, 그리고 사원번호, 이름 같은 각각의 속성값들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SQL이라고 불리는 랭귀지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쉽게 등록하고 수정하고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ot Only SQL이라고도 불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형태가 단순한 텍스트에서 음성, 영상, 이미지로 다양화되고 데이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비대해지면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것이 NoSQL 데이터베이스인데요.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수집받아서 키와 값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 영상, SNS 등 그런 비정형 데이터 관리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응용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각지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멀티미디어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이미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고요. 여러분 요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시죠?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영화 목록을 선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빅데이터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을까요? 데이터의 형태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단순한 텍스트 형식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넷플릭스 같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카카오톡이나 RCS 같은 대용량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멜론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소셜미디어가 발전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되는 컴퓨팅 장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동일한 전산실 서버에 단순한 하나의 컴퓨팅 장비에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서 서비스를 했다면 최근에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각지에 분리되어 있는 컴퓨팅 장비에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구름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접목이 돼서 사용자들에게 아니면 각 기업들에게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진행하면서 빅데이터 시장은 점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학습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여유 있을 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빅데이터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어떤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좀 부족한 제약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인프라가 좀 미흡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아주 품질이 높은 데이터의 확보와 그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시장 가치 창출이 중요할 텐데요. 까다로운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활용 가이드라인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 사업도 정부 주도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삼성 SDS에서도 빅데이터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민간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레퍼런스가 많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레퍼런스가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이 아주 다양화되고 급변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아니면 혹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는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사용자나 기업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아주 부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은 지금 현재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므로 아주 좀 미래에는 각광받는 직업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클라우드 시스템 얘기를 했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고객의 데이터가 인터넷 전 세계에 퍼져서 분산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도 아주 중요한 직업군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IT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에는 최근에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파이썬이라는 랭귀지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시스템 엔지니어와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이제 아주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각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이제 업무를 전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자기의 직업 영역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하나의 영역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가장 본인에게도 좋고 그 정보기술 발전에도 아주 효과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오늘 강의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